자, 빠바 실전 1강 2번 지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은 다 목적 문제죠. 그러면은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아마 다른 영역의 문제, 다른 그 문제로 바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은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한번 그러면. 자, technology have become the integral part. 인테그럴 밑줄 대보세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우리 삶의 통합된 부분이 되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삶의 통합된 부분이라는 얘기는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있다, 흔하다 그런 표현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흔하다. 여기서는 물론 통합적인이라는 표현이지만 이게 우리 삶에 어디든지 있다, 흔하다는 표현이니까 일상적이다는 뭐 common, ordinary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흔하다라는 의미라면, 아니면은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면 어때? 이게 퍼뜨리다, 퍼져 있다고 하면 wide spread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지. 널리 퍼지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동사 표현으로 좀 있는 건데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겠다. 스며들다는 표현 가능하니?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런 이 기술들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다. 표현은 가능해, 우리말로는. 그럼 영어로 스며들다가 뭐야? 그게 어렵지 않아, 그죠? 이거 처음 들어봤을 거야. permeate라고 해서 스며들다라는 표현이 있어. 그리고 끝판왕, 만약에 너희를 틀리게 하고 싶어. 정말 너희를 틀리게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이런 뜻이야. 도처에 존재하는 이란 뜻이야. 근데 얘가 어려운 이유는 어원이 라틴어라서 그래요.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인데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두 번은. 유비코터스라는 표현이 있어. 오케이, 거기까지 같이 캐치를 한번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스펠링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저게 나오면 이게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 어디든지 있다는 얘기구나, 기술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with the increase in the use of computer, 당연히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을 함께 많이 하는 거죠. 사이버 크라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렇게 사이버 범죄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as a result, 그 결과 it has become critical for. 자, critical은 제발 치명적인 아니다. 중요한이야, 중요한, 중대한, 중요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for 동그라미, 그 다음 to 동그라미 하면 전형적인 진주어 가주 형태가 나오는 거죠. 뭐래요? To have a reliable cyber security. 여기서 기술이 발전했지만, 특히 인터넷 기술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거기에 따른 사이버 범죄가 많이 있죠.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사실 보이스피싱도 많이 없을 거란 말이지. 사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뭐 요즘엔 많이 흔하긴 하지만 사실은 컴퓨터가 많이 하지 않을 시절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뭐가 많았을까? 납치가 좀 많았을까? 그렇죠? 그때 그냥 데려가 버려요.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게 많았었고, 인신매매 이런 게 많았었고, 지금은 이제 사이버 범죄가 많이 있죠, 보면은. 이게 더 나은 건지도 모르겠다. 자, 어쨌든 뒤에 가보면, 그리고 뒤에 to have a reliable 별표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죄라는 거니까 믿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여기서는 reliable을 썼고요. 다른 표현으로 믿을 수 있다는 표현에 credible. 그 다음에 trustworthy. 이런 표현이 믿을 만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 뜻일 거란 얘기야. 이런 어떤 전문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반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래, 뒤에 보시면, 잠깐만요. 자, 뒤에 보시면, 자, 리가들리스 오브라고 나옵니다.
자, you would like to work라고 해서 잠깐만요. 어이씨. 살에 걸려갖고 갑자기 칼에서 역시 잠깐만요. 자, 그래서 regardless of your 나오고, 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일하는 것을 지금 you would like to work, 네가 일하고 싶은 곳이든 아니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든 상관없이 너의 어떤 사업에서나 아니면 정부 어떤 구성 요소나 기타 등등에서 지금 엘리트 유니버시티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디그리라고 해서 사이언스 디그리는 뭐냐면 지금 그 이제 학위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오는 대학교 정보기술 석사 학위, 말이 어렵다. 정보기술 석사 학위가 with the concentrations in the cyber security, 뭐를 중점으로 지금 지도하냐면은 이게 중점으로 지도한다는 표현이거든. 이제 사이버 안전을 중점으로 하는 이런 학위가 지금 will prepare you, 너한테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가 너가 광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냐면 사이버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학위, 석사 학위를 밟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얘가 나오는. 그리고 그게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라는 걸 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활용이라는 표현에 make, use of라는 단어와 utilize라는 단어. 그래서 이 두 개만 좀 기억 한번 해볼래? 그래서 어디든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네가 지금 일하고 싶은 곳 어디든, 예를 들면 뭐 사업체든 아니면 정부 관련된 거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공간에도 하고 싶은 곳이면 지금 여기 지금 이 석사 관련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쭉 적으면 될 거야. 사실 실제로는. 근데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대학교에 있는 그 정보 기술에 관련된 석사 학위를, 과학 석사 학위, 기술 석사 학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석사 이런 학위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너한테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렇게 약속할 거다. 그리고 너 그걸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야. 이 vibrant and glowing field. 우리가 기본적으로 growing field면 더 성장하고 있는 거고, vibrant라고 하면 직역하면 떨리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여기서는 활기차는 정도로 의역하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생기가 돌고 활기로운. 개인적으로 이런 의미라면은 vigorous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제일 쉬운 건 라이블리인데 이건 안 나올 것 같고, 비고로서 활기찬이란 표현이야.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 프로그램이 언로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표현이죠. 뭐냐? 이 깊은 지식들에 대해서 허락해 준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좀 근본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그러니까 여기서 깊이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드밴스한 버전을 얘기하지. 기초 버전이 아니라 조금 이제 심화 버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지식들에 대한 것들을 얻도록 허락해 준다. 전문가 영역이니까 이게 이러면 학위를 받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위험 관리라든지 아니면 지적인 재산들, 왜냐면 이게 지적 재산이 소유권이나 그런 것도 전문가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것들. 선생님이 네트워크 전문가에도 많았구나.
그래서 그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사실 어느 회사든 다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뭐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네트워크를 짜고 만들고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봉도 꽤 센 걸로 알고 있어.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요 해당하는 거에 대한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잘 쓰인다. 또 깊이 있는 걸 배운다. 왜냐면은 석사 학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이 수업을 들으면 이런 것들을 내가 획득할 수 있겠네. 그럼 획득이라는 측면에서는 acquisition이라는 표현이 있죠. 명사 표현으로 쓸어볼게. acquisition. 획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가 자, 이게 secure라는 표현 뜻이 지키다라는 것도 있지만 확보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으라고 할 때 secure를 장난질로 쓸 수가 있어요. 단어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 이 학위를 받으면 이것들에 하는 걸 내가 한다고 좀 내가 알려주고 이것들이 보장되는 거죠. 그럼 보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 있어요? guarantee까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오케이. 자, 뒤에 가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And the combine of management.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지금 조합. 뭐의 조합이냐? 지금 관리 기술의 조합과 그 다음에 향상된 산업의 어떤 특정한 어떤 지식에 대한 결합. Then you obtain 돼 있는데 사실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걸 알고 만약에 직업이나 정부 쪽으로 가서 일자리를 얻는다면은 대부분 관리직이겠지. 그럼 기본적인 관리 능력이 필요한 건 맞아. 거기에 뭐까지 추가된 거야 지금? 이런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지식도 같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아마 지금 필자가 말한 부분은 요거일 거야 아마. 이 지식들에 대해서. 학위를 따면 여기에 대한 지식이 또 있는 거죠. 네가 앞으로 획득하게 될. 그럼 주어가 여기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동사가 돼요. Help you excel. 엑셀에 되게 중요하죠. 엑셀이 직역하면 능가하다 또는 향상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mprove나 enhance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왜 I로 쓰지? enhance 계열로 보면 될 거야. 너를 향상시켜준다는 얘기지. In your new careers in this upcoming industry에서 여기서 this upcoming, up and coming은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다가올 거란 얘기는 굉장히 지금 이것이 뭐랄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유망하다는 표현 들어봤어? 전망이 좋다라는 표현이거든. 영어로 뭐냐 유망한, 전망이 좋은. 되게 쉬운 단어. 너희 안 나오는데 이게 그리 생각을 못해. 그럼 적어도 나한테 높은 연봉을 약속해주는 직업이지. 그지? 그래서 유망한, 전망에 좋다는 표현이 프로미싱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프로미싱, 약속하는 잡 아니야. 전망이 좋은 직업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프로미싱까지 정리해두면 대충 내용은 뭔지 알겠죠? 되게 글은 목적 지문이기 때문에 선명한 글이 많이 나와요. 뭐야? 요 수업 들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기 따라는 얘기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한번. 자, serving on the adversaries board for the Northwest History Society has been educational as well as personal fulfilling experience 돼 있어. 첫 문장보다 조금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자, serving이라는 거는 이제 수행하는 거죠. 뭐 일을 한다는 것도 포함되고요. On the adversary board. 여기서 adversary board라고 하면은 무슨 자문위원회 정도로 이제 의역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충고 이런 거니까 자문위원이야. 자문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자문위원회냐면 Northwest History Society. 어떤 역사협회에서 있는 자문위원회 일원에서 일을 했어요. 이거 본인의 경력이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커리어예요. 이것은 has been an educational. 굉장히 교육적인 일이 될 수가 있고요. 뭐만큼?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어떤 경험만큼. 여기서 핵심은 충족과 만족이니까 똑같은 표현이 satisfy가 될 거예요. fulfilling이 충족시키다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말로 되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보람찬 일 정도로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의역한다. 보람찬 어떤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I have truly enjoyed being a part of the effort. 내가 그래서 그런 노력을 되게 즐겨 해왔어요. 무슨 노력입니까? 아무래도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글의 핵심은 역사와 관련된 자문윤회잖아. 그럼 역사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중 하나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존, 다른 말로 컨설브가 되겠죠. 보존하는 거예요. 어디 보존해? 중요한 어떤 이런 그 역사적 지역을 우리의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뭔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거. 프로텍트 계열이 맞아, 그러니까. 이러는 게 내가 좀 즐겨 해왔대요. 자기의 어떤 이런 일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꺾여요. 이야기를 잘 하다가 내가 이런 자문이어서 되게 뿌듯하고 되게 자랑스러워 했는데 내가 그러나 As we discussed over the phone last week. 지난주에 저희가 상의 드렸다시피 I'm not submitting this letter. 이 편지를 제가 보냅니다. 드립니다. 뭐로써? Formal notification.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림,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죠. notification 나왔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동사인 notify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notify가 알리다거든? 그럼 누가 누구한테 알리냐면은 아마 너한테 알릴 거고 내가 알렸을 거란 말이지. 그치? 구조가. 이런 거지. 그러면 너를 주어로 쓰면 you will be notified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 영작도 조심해줘야 돼. notification 나왔으면 notify를 쓸 가능성이 커요. 문제에서. 뭐야? I must step down from my rules as of June 1대 있어. 6월 1일. 이달 말까지 6월 1일이죠. 6월 1일자로 저는 제 직책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 당연히 step down이죠. 내려오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야. 일단 그냥 관두는 퀴시고요. 이거는 더 읽어봐야 확인할 것 같은데 임기가 끝났으면 나오는 걸 뭐라 그러지? 정해진 임기가 끝나고 나오는 건 뭐라 그래요? 은퇴죠. 영어로 뭡니까? 알로 시작하는 거. 리타이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까진 맞아. 그죠? 뒤에 가볼게요. I have been offered. 내가 제안을 받았어요. Full-time position in San Francisco. 아, 그럼 이거는 사실 retire라기보다는 퀴시 맞네. 자기가 관두는 거네. 여러분 알겠지만 자기가 관두는 건지 아닌지가 실제 일할 때 되게 중요해요. 뭐 할 때? 실업급여 받을 때. 그쵸?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 발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그러면. 그런 게 또 있어. 어른 세계에서는. 그래서 I plan to relocate there by the end of the month. 이번 달 말까지 제가 재배치. 그러니까 여기서 재배치라는 거는 거기 나와 있는 그 자리로 올리고 왜 하필이면 그냥 포지션이 아니라 풀타임일까 하는 거야. 여기는 풀타임이야, 파트타임이야. 이거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추측해 주실 것 같아요. 왜 굳이 풀타임 포지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풀타임입니까?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물론 아직 모르지만 왜냐면 굳이 풀타임을 강조해 쓴 걸 보면은 그럼 풀타임 포지션 뜻이 뭐예요 이게? 풀타임 반대가 뭐예요? 풀타임은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럼 일을 다 하지 않는 거는 일을 얼마큼 하는 거야? 부분만 하는 거죠. 그럼 풀타임 반대말이 뭐야? 파트타임이요. 우리 파트타임 잡을 뭐라고 얘기해요? 뭘 알바라고 하지. 그럼 당연히 풀타임 잡으면 뭐가 될 거야, 그러면? 정직원이요. 아, 슬픈 얘기다. 그죠? 간혹 가다가 인플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걸 알바라고 쓰는 친구가 되겠더라고, 보니까. 어린 애들 중에서. 원래 좀 정직원에 가까워요, 인플로이. 엄밀히 말하면. 아니, 사실, 뭐, 그게 좀 애매하다, 보면은. 그죠? 그래서 정직원으로 발령났다, 이거 쉽게 말하면 그 지역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It is clear. 분명하대요. 뭐냐? Because most of my duties, 내 의무의 대부분이 must be carried out. 자, 봐. 여기도 알겠지만 내가 아니라 내 일이죠. 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be carried out. 수동태로 반드시 써야 돼요. In person.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제 업무의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직접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I will no longer be able to fulfill them. 그래서 내가 더 이상 fulfill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다. 그것들을 내가 충족시킬 수 없다. 왜? 내가 저쪽 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동시에 병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일을 내가 동시에 병행할 수가 없다.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내 의지기도 하긴 하지만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일단 본인이 일단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일이 겹치고 시간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야.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Should I return to the earlier 돼 있어? 자, 여기서 should가 왜 앞으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힌트는 앞에 would가 있어요. 이거 if가 생략된 문장이야. 그럼 원래는 if I should return to the earlier죠. 그럼 왜 가정법인데 should가 들어갔을까? should나 were가 들어가. 그럼 우리 가정법 뭐라고 얘기 배웠어? 과거? 아니, 여기 부분에 should나 were to가 나온다면 가정법 미래예요, 이거는. 가정법 미래는 어떻게 쓰죠?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사실. 왜냐면 이미 간다고 정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 돌아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should나 비슷한 표현에 were가 들어가요. 대신 조심해야 돼. were가 들어가면 were I to return으로 바꿔야 돼요. 이런 좀 티가 나겠지. to를 적어야 돼. 왜냐면은 were to거든. 이 were to랑 should랑 똑같은 거거든. 여기서 파악하는 게. 그래서 조심해줘야 돼, 이거는. 이건 조심해줘야 돼. 혹시 오로 바꿔야 한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지역으로, 이게 돌아가게 된다면, I would be more than happy to get involved with the group again in this. 뭐냐, 어떤 지위에서는, 지금 제가, 일하는 게 더 기쁠 거래요. 뭐냐, 여기서 get involved in the group again. 다시 들어가는 게 보다 더 기쁠 거래. 라는 얘기는, 지금, 당연하게 내가 더 들어갈 거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그 능력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 다시 그 그룹에서 내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이게 직역하면 더 크다는 얘기지만 실제 행복하다는 얘기로 의역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내가 기꺼이, 우리말 얘기하면 기꺼이 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willing이라는 표현을 적어볼래? 그럼 나오네. 이거 어떻게 보면 필자는 이 마음은 남아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싫어서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 내용에서. 그리고 I wish you the best for the future's project. 앞으로 있는 프로젝트도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오케이. 별 내용은 사실 없어요. 내용에서는. 이 경우는 떠나게 된 계기죠. 어떻게 보면 풀타임 잡을 같이 해야 되니까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얘기지. 동시라는 표현 뭐가 있을까? At the same time 쉽죠, 일단. S로 시작하는 좀 어려운 거. 이거 맨날 안 외우죠, 이거. 동시에. 그치. 그런 건데 잘 안 외워지지. 그치. 그런 건 맞는데, 그죠? simultaneously. 잘 안 외워져, 이 단어. 대충 simul만 알아도 많이 아는 거야. 그쵸? 동시에란 뜻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동시에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동시에 할 수가 없다니까 동시란 표현은 예로 나오거나 아니면 밑에 걸로 나오거나 보통 밑에 걸로 나오면은 죽이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죠? 안 속이려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잘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질문 가봅시다. 1-4번이요. 자, 1-4번은 이제 사과를 하는 과정이거든, 지문에서. 사실 영어도 왜 우리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뜻은 통하는데 그 상황에 안 맞는 단어가 있다? 뭔지 알지? 그 상황에 안 맞는 게 있어. 그러니까 친구끼리는 뒤지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는 죽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라면, 굳이 얘기한다면. 자, upon receiving your letter. 당신의 편지를 받았을 때, I rush to the look up the word flattering in the dictionary. 나는 사전에서 flattering이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 약간 추론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내가 받았을 만한 편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뭔지 알겠지? 그리고 글을 쓰는 거야. 5개를 조금 길게. 시작 부분을. 그러면 너희 골라야죠. 딱 봐도 뭐 나야 되겠어. 일단은 나한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나를 약간 비난하는 글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뭐 하냐면은 전반적인 나의 어떤 상황은 실수죠.
일단은. 그러니까 실수니까 mistake라는 표현이랑 이제 외웠을 거야. B로 시작하는 뭐 있지? 외웠다. 이제 많이 했다 내가 이 단어. 안 외워지죠 근데. B로 시작하는 실수. 블런더. 잘 안 외워져. 이거 한번 적어와봐 한번. 자, 뒤에 가봅시다. 이렇게 쭉 나오면, 내가 그 달려가서 지금 이제 사전을 지금 찾은 거죠. 먼저 가봅시다, 한번. I was shocked. 자, 충격을 받았다, 놀랐다라는 표현이야. 그럼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얘들아, 봐봐. 일반적으로 shocking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야, 부정적인 표현이야? 그럴 수 있지. 잘 봐야 돼요. shock은 보통 불쾌한 감정의 놀람이야. 왜냐면 예측하지 못했거든. 그거는 서프라이즈도 마찬가지지. 근데 중요한 건 서프라이즈는 나름 예기치 못한 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일반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생일 선물을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야. 쇼킹이 아니라. 뭔지 알겠지? 생각해봐. 생일 선물로 쇼킹 그러면 뭔지 알겠지? 이제 상자에 뱀 나오는 거야. 이게 쇼킹이야. 그죠? 뭔지 알겠지? 서프라이즈는 긍정의 의미고 쇼킹은 좀 부정적으로 써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생각하면 엽기 이런 거에서 쇼킹만 나오잖아. 그잖아.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보통 astonished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냥 깜짝 놀라다는 표현이거든. 왜 놀랐어? To find out that it could seem imply는 암시하다라는 표현인데 뭐냐? Something negative. 참고로 flattening의 뜻은 뭡니까? 아부아첨이야. 어감 자체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이런 거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첨꾼 부정적인 거잖아, 그잖아. 아부하고 아부하지 마.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잖아, 그잖아. 그런데 내가 이제 certain한 그게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그럼 여기서 의미는 사실은 의도겠죠. 이게 알겠지만 이게 너희도 알 거야. 친구끼리 오래 사귀면 저 친구가 말하기 전에 저게 뭐 어떤 얘기인지는 대충 알잖아. 근데 그 맥락은 진짜 이상한 거 있지. 단어 사용 진짜 이상한 거 있어요. 보면은 이해는 가. 저 친구가 그럴 친구는 아니야 나한테. 근데 이상한 말을 해요. 자, 이렇게 I should have used. 잠깐만, 여기서 별표 3개. 내가 사용했어야 했다. 사용했어 안 했어? 무슨 법? 그렇지, 가정법이야. 그래서 내가 사용했어 했어. Some word like 뭐야? complimentary 이 뜻이 뭡니까? 칭찬하는. 이걸 써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정확히 상황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막 뭔가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막 얘기를 해줘.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거긴 더 이렇고 더 이래. 그러니까 아유 아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야. 아첨하지 마세요 저한테. 어떤 건지 알겠지? 그게 아니에요. 충분해요. 아부하지 마 나한테. 이렇게 쓴 거야. 뭐야?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 충분해. 더 보완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첨하지 마. 왜냐면은 용도상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뭔가 더 추가해 주는 거니까. 다만 아부는 보완보다 왜 나쁘냐면 이게 불필요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거든. 그치? 보충 보완은 필요한 거지. 근데 아부는 불필요한 거잖아. 그잖아.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야. 그 상황 기억해 두시고 이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상황이나 그 편지 받을 만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러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돼. 시험 문제에서. 오케이? 자, 이걸 썼어야 됐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실수로 한 거지. 자, 실수로 한 거는 그 사람을 오해하게 한 거지. 그러면 표현 하나. I make you 여기가 중요한데 misunderstood를 써야 돼요. pp를 써야 돼. 왜냐면은 너가 오해하게 만들었으니까. 오해하다는 수동입니다. 왜냐면 오해를 시켰기 때문에 오해를 했겠지. 예를 들면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드니까 오해하지 먼저 오해한 사람은 없어요. 그치? 그거야. 그러니까 오해하다가 수동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조심해 줘야 돼. 이거 영작할 때. For that, I would like to ask for the kindness. 내가 원래 뭐 하려고 하냐면은 너의 이제 어떤 그 kindness, 칭찬, 이렇게 칭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절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in your heart to forgive. 진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제가 요청드립니다. 하고 뭐를 요청해? 이거지.
그러니까 직역은 뭐냐면 이 for를 여기서는 의미상 주어로 볼 수도 있을 할 텐데 어쨌든 뭐야 진실한 어떤 마음을 좀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거야. 진심한 어떤 친절함이나 용서를 좀 구합니다. 뭐냐 나의 예기치 못한 즉 의도적이지 않은 이 공격에 대해서. 그래서 offend라는 거는 단순한 공격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왜냐면 내가 이게 의도한 게 아니었으니까 고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 중에 accidental.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accidental과 그 다음에 inadvertent. 이 단어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우연이라는 표현이거든. 우연. inadvertent라는 단어가 있으면 어려울 거 단어가. 자, 그래서 if you know me well, 저를 잘 아신다면 you would know that I'm shameless. 내가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즉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뻔뻔스럽지 않다라는 거야. shame, 부끄럽거나 뻔뻔스럽지 않은 사람이야. 충분히 그런 모든 컴플리먼트, 이런 보완을 해주는 거 또는 도와주는 거, 칭찬을 해주는 거,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보완 전문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뭔가 막 나한테 좋은 얘기하니까 칭찬에 부끄럽습니다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부에 부끄러워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 상황이 맞네. 그게 정확히 말하면 잘못 보안이 아니고 내가 보안이라고 했지. 보안은 참고로 이거야. 자꾸 나도 오해할 것 같은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얘가 보안이에요. 얘는 칭찬이야. 자, 그래서 지금 at your face value. 여기서 face value라는 거는 직역하면 얼굴의 가치인데 그냥 우리말 했을 때 액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액면의 면자가 얼굴 면자랬어요. 보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내가 충분히 이렇게 모든 칭찬을 다 제가 수용할 만큼 제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not to think that they might be mere flattery. 뭐냐? not to think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더 아첨으로 제가 생각할 사람도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면 더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사과하는 거야. 그럼 기본적인 거 어쨌든 사과지. 그럼 사과니까 사과하다는 표현 알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apologize. 사과하다. 그래서 뒤에 가면 I just did not what the word really implied. 그 단어가 진짜 암시하고 의미하는 게 뭔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I hope that no longer feel hurt. 더 이상 기분이 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표현에 displeased가 있고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것이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준 거지? 일종의 모욕감을 준 게 되죠.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모욕이란 표현이에요. 뭐가 있을까? insult 있죠? 모욕. H로 시작하는 거. 여기는 헷갈리는 거. humiliation. 이 좋은 뜻처럼 보이죠? 이게 모욕이에요. 너희가 헷갈리는 건 이거랑 헷갈리지. 뭐랑 헷갈려? 이거랑 헷갈리죠. 휴밀리티 뭐야? 겸손이요. 그렇지. 조심해줘야 돼. 조심해줘야 돼, 이거.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조롱. 리디큐. 그래서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사과를 하는 거죠. In any way, as a result of correspondence. 지금 이렇게 주고받아. 여기서 코레스폰던스는 상응이거든. 여기서 상응은 뭐냐면 편지 주고받은 걸 얘기하는 거야. 편지를 받은 결과로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바랍니다라고 하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거지. 내가 예의를 차리지 못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거랑 지문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정중하지 못하고 예의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impolite라는 표현 하나 기억해 두면 어때요? 예의가 없던 거지.
자,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아마 지문 설명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보니까 시간대는. 그러니까 오늘은 확인을 제대로 못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월수는 수업 위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복습 위주로 나갈 거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했을 때 다 안 돼 있는 거는 토요일 날 일부 와가지고 또 추가로 진행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오늘까지 기준이라면 요거까지가 다 마무리가 되긴 해야 돼요. 원래는. 오케이?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잠깐만. 수업 중에 전화 어떻게 받아요, 내가? 자, 웃긴 놈들인데, 지금니까. 자, 수업하고 있는데 전화 안 받냐고 뭐라 그러네. 자, 가볼게요, 한번. 자, 1-5번입니다. 자, 보자, 한번. 오래전에, many years ago에서 수년 전에, there was a popular Christmas tradition. 크리스마스 전통이 있었대요. in which, 그래서 전통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뭐 when으로도 when보다 where가 낫겠다. 그죠? 바꿀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two group of people would go hunting. 그러니까 지금 두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헌팅을 했어요. 새를.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크리스마스인가? 아니, 내가 추수감사절인데? 뭐야, 칠면조 잡는 거. 칠면조, 그치?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새 요리가 있던 것 같아. 일품 요리로 이렇게, 그잖아. 뭐가 이렇게. 크리스마스에선 치킨인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자, which group killed, whichever group killed. 어느 그룹이 지금 그 대부다수를 지금 죽이더라도 이거든요. which group killed. 그러니까 어느 그룹,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으니까 whatever가 아닌 거 알겠지. 왜냐, 두 그룹이니까 어쨌든 죽인 건 둘 중 한 그룹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엇이 맞아? 어느 것이 맞아? 어느 것이 맞지? 그래서 whichever였어요. 이 경우에서 whatever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그룹 중에 어느 그룹이 대다수를 죽여도 was declared. 이게 쉽게 말하면 우승자로 선언된 거야. 쉽게 말하면 조심할 게 declare가 오형식을 썼어요. declare가 직역은 선언하다지. 이 사람이 승자라고 승인하다, 선언하다니까 이 경우는 declare가 오형식을 쓴 거야. 그러니까 형태는 기억해도 그래서 같이 나온 거야. 이렇게. 자, 수동태로.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 목적어 없다고 이걸 declare 쓴다? 네, 틀리는 거야.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낚이지 마세요. 그러나 around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start to become the concern, 걱정하기 시작했어. 왜? 자꾸 크리스마스마다 이렇게 죽이면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지. 그럼 이 글의 핵심은 줄어들다죠. 새 개체수가 줄어든다. 그럼 줄어들단 영어 단어 3개 또 적어볼까요? diminish 가능하죠. D로 시작하는 decrease 말고 또 알고 있는 거 있어? 너희 dwindle를 모를 거야. dwindle. 그 다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사실 개수가 아니라 부피 표현이거든. 부피가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걸 S로 시작하는 거 뭐라 그러냐. 보통은 부피 개념이야. 개수가 아니라 좀 그러긴 하지만 왜 새의 서식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S를 쓰는 부피가 줄어드는 표현, 쪼그라들다는 표현이거든. 슈링크라는 표현이 나가 있어. 이거 잘 모르더라 애들이. 원래는 부피가 쪼그라들다거든. 근데 개수가 어쨌든 수량이 주는 것도 많이 비유적으로 쓰긴 써. 그래서 핵심은 새가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어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가 나와야 돼. 그죠? 새가 감소하는 게 제일 문제니까. 그럼 새 감소 문제가 문제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nd an ornithologist named. 발음 너무 어렵죠. 요 환경론자거든. 생물학자. 그러니까 지금 요 사람들이 지금 요 생태학자들이 지금 주장한 거예요. just that 뭐라고? There should be new holiday tradition. 새로운 holiday tradition. 그리고 이것을 참고로 이게 하나의 해결 방법이겠죠. 뭡니까? 이게 하나의 솔루션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 크리스마스 벌드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 크리스마스에는 벌드 헌트가 아니라 집중 뭐 하는 거냐? 샌다고.
Its purpose would be countable. 진짜 새를 세는 거예요. count. 셉니다. rather than 뭐보다 사냥하는 것보다 센다. 그럼 센다라는 거 어떤 행위일까? 그러니까 개수를 파악하는 거, 확인하는 거지. 그럼 확인하니까 identify 계열일 거예요. 확인하다. 또는 어떤 느낌에서는 뭘까? 조사하는 거 맞지? 조사하다 뭐야? invest 말고 investigate. 투자하는 거 아니야, 새한테. 그래서 조사하다. 이런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새를 조사하는 게 전통이 된 거야. 자, over the last century, 지난 어떤 이 세기에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have volunteered to count. 자원봉사에서 셌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에 참여한 거지. 그리고 the information they've gathered. 그들이 모은 정보, 뭐야? 새가 개체수가 몇 마리였다 변화하는 그 정보가 has allowed the biologist, 생물학자와 그 다음 자연 생태계 보호자들이나 요 사람들에 관련돼서 요 사람들로 하여금 to study야. 아마 내가 봤을 때 아마 여기는 좀 별표 쳐야 될 거야. 해지서부터 끝까지는.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 내용에서. 이렇게 센 정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정보죠. 이 정보가 어떻게 health allow biologist, 이 생물학자와 생태 보호주의자들이 그 health of world, 그 새 개체수의 건강에 대해 연구하도록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소스가 되는 거지. 지금 이 새를 센 이 정보가 하나의 소스가 되는 거야. 저걸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Christmas Bird Count라는 이 새로 생긴 이 전통이 still goes on the years. 매년마다 됐거든요. 그러나 it need dedicated volunteers. 그 되게 헌신적인 이 자원봉사가 필요하대요. 왜냐면은 다른 곳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새 개수를 세야 돼. 새 마리수를. 만만치 않겠죠. Why not? 그래서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게 어때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participate, join, 조금 어려운 표현을 engage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참여라는 표현이니까. You can carry on the tradition and help scientists. 이렇게 전통의 지금 전통을 수행하고 과학자가 protect, 보호하는데 새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새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새를 파괴하고 새를 죽이는 거에서 새를 보호하는 걸로 바뀐 거지. 그럼 그 바뀌기 시작한 점이 어디야? 어디 문장이야? 딱 시작하는 게? 세 번째지. 그럼 세 번째 관련된 것서부터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삽입 문제가 나오긴 해야 돼. 어떤 건지 알겠지? 흐름이 바뀌는 거니까. 이게 목적 문제니까. 그것까지 확인.